스프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선 코일 스프링이 도실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위에 표현되어 있는 코일 스프링을 보면은 지금 처음에 시작되는 코일 스프링과 나중에 끝나는 코일 스프링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가운데 부분은 생략되어 있죠. 자, 그리고 코일 스프링의 이렇게 중심선은 가는 1점세선, 그리고 스프링의 외곽을 나타내는 이 외형선은 가는 2점세선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도시하는 방법을 생략도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아래 그림을 보시면, 자, 가운데 중심선은 가는 1점세선으로 되어 있지만, 스프링 코일 자체의 중심선은, 자, 요거는 굵은 실선으로 나타나 있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자, 간략도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위에 그림은 생략도, 자, 아래 그림 도시는 간략도, 이렇게 두 가지 도시 방법이 있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도시할 때, 자, 코일 스프링의 경우에는요, 코일 스프링은 무하중 상태에서 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자, 겹한 스프링의 경우에는, 자, 상용 하중 상태에서 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코일 스프링을 무하중 상태에서 그리지 않고 하중이 걸린 상태에서 그리게 되면 그 치수와 하중을 별도로 명시해 주면 돼요. 자, 그리고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자, 스프링을 우리가 오른쪽으로 감기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왼쪽으로 감겨서 도시할 경우에는 이제 감긴 방향을 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 왼쪽으로, 자, 감긴 경우에는, 자, 감긴 방향이 왼쪽이라고 표시를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프링을 그릴 때는 항상 기어를 그렸던 것처럼 옆에다가 이렇게 요목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요목표에다가는 스프링 상수값이나 하중이 얼마나 걸렸는지 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스프링에 대해서 이제 간략한 특성들이 이제 기록되게 해주죠. 네, 이번에는 스프링 설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스프링을 설계를 하려면 스프링 용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돼요. 지금 여기 보여지는 여기 스프링을 보면은, 자, 요렇게 스프링의 직경. 자, 이 스프링의 직경 부분을요, 우리는 소선이나 또는 강선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소선과, 자, 이쪽에 있는 소선 직경과의 여기 거리값 있죠. 자, 이 지름을 우리는 평균 지름이라 그래요. 평균 지름. 자, 그래서, 자, 이때 나타나는 평균 지름과 소선과의 비를요, 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C는, 자, 평균 지름을 D라고 하고, 대문자 D, 소선이나 강선을 소문자 D라고 하면, 자, 평균 지름을 이제 소선으로 나눈 거. 자, 이랬을 때, 자, 요것을 우리는 스프링 지수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요, 자, 스프링 상수라고 K가 있고요. 자, 이 K는 뭐냐면, 스프링 상수는, 자, 이제 하중이 작용을 하면은, 자, 그때 작용하는 하중에 따라서, 자, 처짐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하중과 이 처짐과의 비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스프링 상수라고 하고요. 자, 이것은 이제 스프링의 세기를 나타낸다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프링의 세기를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자 여기 누르는 하중이 100이고 자 처짐량이 10인 경우와 똑같이 100으로 눌렀는데 처짐량이 20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의 K 값은 10이고 자 이렇게 해서 K 값은 5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상수 값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스프링의 처짐량이 덜 일어나서 단단하다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 상수가 크면은 잘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것은 스프링 상수를 나타낸다. 자, 그래서 여기서 W는 자, 다시 한번 적어 볼까요? 자, 요거는 하중을 나타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요거는 처짐량을 나타낸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중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 포스일 수도 있고 뉴턴일 수도 있겠죠. 주어지는 문제에 따라서. 자, 처짐량은 뭐 밀리미터나 미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스프링의 조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보이는 거는 병렬식, 두 번째 보이는 것은 직렬식이에요. 자, 병렬식의 경우에는 자, 여기에 병렬식으로 있을 때 이쪽을 K1, K2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스프링 상수는 K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K1 플러스 K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직렬식의 경우에는요, 자, 여기가 K1이라고 K2라고 하면, 자, 여기서, 자, 이렇게 K는이 아니라 K분의 1은 직렬식의 경우에는, 자, K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K1분의 1 플러스, 자, K2분의 1,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K 값을 구한 다음에 자, 이것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림과 같은 스프링 장치에서 150N의 하중을 매달면 처짐은 몇 센티미터가 되는가? 자, 스프링 상수 K1은 20N per cm고요. 자, K2는 40N per cm예요. 자, 우선 우리 K 값을 구하면 지금 보여지는 그림은 병렬식이죠. 자, 병렬식의 경우에는 K 값을 K1 플러스 K2로 구해요. 그럼 여기서 K1이 20이고 K2가 40이니까 자, K는 60 뉴턴 퍼 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스프링 상수는 자, 누르는 하중에 대한 처짐량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뭘 구하는 거야? 처짐량을 구하는 거네요. 두 개 자리 바꿔줘 볼게요. 처짐량은 어떻게 구한다? 누르는 하중을 스프링 상수로 나눠주면 돼요.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하중이 150N이에요. 자, 그리고 스프링 상수가 자, 여기서 60이니까 150 나누기 60을 하면 자, 2.5cm가 나오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렇게 직렬식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은 접속된 스프링에 이번에는 100N의 하중이 작용할 때 처짐량은 몇 밀리미터를 구하는 거야. 자, 주어진 조건도 보면은요. K1은요. 10N per 밀리미터. 지금 단위가 맞죠? 그럼 단위 변환할 필요는 없어요. K2는 50N per 밀리미터예요. 자, 우리가 직렬식일 때 K 값은 어떻게 구한다? 자, K분의 1은 자, K1분의 1 더하기 K2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K1이 지금 자, 10이고요. 그럼 10분의 1 더하기 자, 50분의 1인데요. 자, 여기에서 그냥 이걸 K로 해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K분의 한 번 더 역수를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산기에서 한번 바로 넣어볼게요. 자, 여기서 1
밑으로 내리고, 그쵸? 자, 알파 K를 알파 X로 놓고요. 자, 여기서는 알파는, 자, 1에다가 10, 자, 그리고 더하기 2를 50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K 값은 얼마가 나온다? K는 8.33. 자, 단위는 뉴턴 퍼 밀리미터겠죠. 자, 이랬을 때 처짐량, 자, 우리 K는요, 자, 하중에 대한 처짐량, 즉, 자, 처짐량은 어떻게 구한다? 누르는 하중값이 지금 100뉴턴이에요. 100을, 자, 8.3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100 나누기 8.34. 자, 했더니 얼마? 약 12. 자, 단위가 요번에는 밀리미터네요. 자, 이렇게 밀리미터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직렬식과 병렬식. 자, 여기 밑에는 직렬식, 위에는 병렬식 구하는 방법이었어요.